우리가 흔히 낭만적인 교역의 길로만 기억하는 비단길, 그 길의 시작점에 과연 순수한 이상향만이 존재했을까요? 동서양 문명의 다리이자 인류 역사의 위대한 유산으로 불리는 이 비단길 개척이 사실은 한왕실의 은밀한 야망과 피로 얼룩진 권력투쟁이 산물이었다면 어떠실까요? 장건이라는 위대한 영웅의 서사 이면에 숨겨진 제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음모와 희생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움직인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서기전 2세기 한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북방의 강력한 유목민족 흉노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위태로운 평화였죠. 흉노 기병대는 수시로 한나라 변경을 유린했고 약탈과 살육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조정은 흉노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공주를 보내고 막대한 비단과 공물을 바치는 화친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사실상 굴욕적인 조공에 가까웠고 백성들의 불안감과 조정 대신들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변방의 백성들은 언제 흉노의 말발굽에 짓밟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나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제국의 고뇌는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의 시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젊은 황제 한무제의 등장입니다. 그는 이전의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무제의 눈빛에는 흉노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한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강렬한 야심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흉노를 견제할 새로운 동맹을 찾기 위해 서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대담한 구상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는 비단길 개척이라는 위대한 서막의 공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서기전 139년 한나라의 용감한 사신장건은 100여 명의 수행원과 함께 미지의 서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임무는 흉노에 쫓겨 서쪽으로 이동한 대월지국을 찾아 동맹을 맺고 흉노를 양쪽에서 협공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여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역으로 향하는 길목은 흉노의 세력권이었고 장건 일행은 결국 흉노에게 붙잡혀 억류되는 신세가 됩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흉노 막사에서 고통받으며 자유를 박탈당해야 했습니다. 이토록 위험천만한 여정 속에서 장건은 흉노의 감시를 피해 탈출을 감행했고 마침내 대월지국을 비롯한 서역 국가들과 접촉하며 이국적인 문물과 지리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건 탐험을 통해 서역에 대한 한나라의 지평을 넓혔죠. 그런데 장건이 서역의 거친 사막과 초원을 헤맬 때 한나라의 수도 장안에서는 비단길 개척이 가져올 경제적, 군사적 이득에 대한 은밀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흉노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 이 미지의 길이 가져올 막대한 무역 이익과 이를 통한 황제권 강화라는 또 다른 목적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조정 대신들은 비단길 개척의 효용성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했고 황궁 깊숙한 곳에서는 한무제가 재정 확충 방안을 비밀리에 지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죠. 과연 제국의 진짜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장건의 고난에 찬 여정 뒤편에서 한나라 내부의 권력자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이처럼 비단길의 시작은 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함께 제국의 은밀한 야망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장건이 마침내 한나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단순한 탐험가가 아니었죠. 험난한 서역 땅에서 13년간의 고난을 이겨내고 돌아온 그는 비단길 개척의 가능성을 증명한 살아있는 증거이자 한나라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그의 보고는 조정 대신들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었을 겁니다. 서역에는 한나라와 손잡고 흉노를 견제할 만한 강력한 동맹국들이 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기한 물품들이 가득하다고요.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가 활짝 열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새로운 길이 열리기까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장건의 목숨을 건 여정 뒤에는 제국 전체에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비단길은 단순히 길을 닦는 것을 넘어 길을 지키고 관리하며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사적, 행정적 투자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한나라 백성들의 어깨 위에서였습니다. 화려한 비단과 향신료, 보석들이 오가는 비단길 무역은 분명 제국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방의 진기한 비단은 서역에서 금갑에 팔려나갔고 서역의 희귀한 보물들은 한나라의 수도 장안을 화려하게 수놓았죠. 하지만 이 부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단길의 물품을 운반하고 새로운 교역 거점을 건설하며 국경을 수호하는 일은 고된 노동과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강제로 징용되어 춥고 메마른 서역의 사막길을 오가며 물자를 날랐고 때로는 흉노의 약탈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땀과 피로 이어진 길 위에서 소수의 권력자와 상인들은 불을 독점하며 배를 불렸습니다. 황실금고는 비단길 개척과 유지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제는 이 거대한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 마련에 골몰했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소금과 철에 대한 국가의 전매 제도였습니다. 소금과 철은 백성들의 삶의 필수적인 물품이었기에 이를 국가가 독점하여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필품까지 국가가 통제하면서 일반 백성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단길 무역은 새로운 이권 다툼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역과의 교역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상인 세력은 궁정 내 특정 파벌과 은밀하게 결탁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주고받고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심지어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부를 축적했겠죠. 비단길은 제국 외부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제국 내부의 권력 불균형과 탐욕의 씨앗을 뿌리며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흉노를 견제하고 제국의 위상을 높이는 위대한 사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황실의 재정난,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죠. 비단길은 단순한 교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 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영광 뒤편에서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부조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한무제가 꿈꾸던 강대한 제국의 필수적인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권력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을까요? 과연 한무제가 꿈꾸던 강대한 제국의 필수적인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권력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단길 개척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볼 때 비로소 선명해질 겁니다. 오랜 고난 끝에 마침내 한나라로 돌아온 장건의 보고는 황제에게 서역의 존재를 각인시켰고 흉노를 견제할 동맹을 찾으려는 한무제의 야심에 불을 지폈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탐험담을 넘어 한나라의 새로운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답니다. 장건이 가져온 정보 덕분에 한나라는 서역과의 교역로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비단은 물론 향신료, 보석, 이국적인 동물들이 오가는 화려한 무역의 길이 열렸고 이는 제국의 불을 한껏 끌어올리는 듯 보였죠. 낙타 등에 실린 비단과 황금은 실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고 한나라의 수도 장안은 서역의 진기한 물품들로 넘쳐나는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 뒤편에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단길 개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활한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뚫고 길을 닦는 데는 상상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죠. 수많은 병사들이 국경 너머로 파견되어 길을 보호했고 예교 사절단은 서역 각국을 오가며 동맹을 맺고 교역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황실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에게 올라오는 보고서에는 날마다 줄어드는 국고, 현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을 테죠. 막대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한무제는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농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과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죠. 가족과 생계를 뒤로 한 채 멀고 험한 비단길을 따라 짐을 나르거나 도로를 보수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많은 이들이 도중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비단길이 가져온 부는 극히 일부의 권력자와 상인들에게만 집중되었을 뿐 대다수 백성의 삶은 오히려 더욱 피폐해졌던 겁니다. 게다가 비단길 무역은 새로운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명운을 건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만큼 이권을 독점하려는 상인 세력과 궁정 내 특정 파벌의 결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죠. 은밀한 거래와 뇌물이 오가며 특정 대신들은 비단길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황실의 권위를 등에 업고 서역무역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이들은 갈수록 배를 불렸고 이는 제국 내부의 불균형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겉으로는 흉노를 압박하고 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공적인 전략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희생과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이 얽혀 있었던 것이죠. 염철론에서 논의되었듯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업이 가져오는 이익과 폐해에 대한 논쟁은 이미 이때부터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비단길은 단순히 부를 가져다준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국 내부의 약한 고리를 더욱 흔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양날의 검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영광은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한숨 위에서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겉으로 드러난 비단길의 찬란한 영광 뒤에는 권력자들의 사리사욕과 더불어 수많은 백성의 피땀 어린 희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단길은 단순히 부를 가져다준 길이 아니라 제국 내부의 약한 고리를 흔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양날의 검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무제에게 있어 비단길은 단순한 무역로를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흉노를 압박하여 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공적인 외교 및 군사 전략이었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제국 전체의 권력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황제 중심의 전제 군주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무제는 비단길 개척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과업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고 이 과정에서 황실이 제국의 경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비단길 무역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이유는 물론 대규모 토목 사업과 끊임없는 군사 원정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황제의 재정적 권한은 그야말로 막강해졌죠.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황실에 대항하거나 견제할 수 있었던 기존의 강력한 귀족 세력이나 지방 호족들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무제는 이제 명실상부한 제국의 절대적인 통치자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좌에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단길은 단순한 교역로가 아니라 황제의 절대 권력을 향한 굳건한 디딤돌이었던 셈이죠. 비단길은 한나라를 대외적으로는 서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강대국으로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제국 내부의 약한 고리를 더욱 흔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극심하게 심화시킨 양날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특정 상인 세력과 궁정 내 특정 파벌들은 비단길의 이권을 독점하며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는 동안 대다수 평범한 백성들은 끝없는 노역과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비단길을 통해 들어온 화려한 비단이나 진기한 향신료, 그리고 온갖 사치품들은 오직 소수의 권력층과 부유한 상인들의 배만 불렸을 뿐 오히려 시장의 물가를 폭등시켜 평범한 백성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고 고단하게 만들었죠. 당시 지식인들이 염철론에서 날카롭게 제기했던 국가주도 사업의 폐해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러한 비단길 개척이 가져온 어두운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제국의 영광 뒤에 가려진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낭만적인 교역의 길, 동서 문명의 가교로만 기억하는 비단길. 하지만 그 길은 단순한 문물 교환의 통로를 넘어선 한무제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제국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의 찬란함 뒤에 숨겨진 권력의 냉혹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희생된 이름 없는 백성들의 이야기는 역사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깊이 통찰하게 합니다. 화려한 비단과 이국적인 향신료가 오갔던 그 길 위에는 제국의 영광을 위해 바쳐진 수많은 인간적인 희생과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이 비단길의 진정한 대가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거대 프로젝트나 국가적 대전략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명분이나 이상적인 목표 뒤에 숨겨진 복잡한 이해관계와 진정한 동기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나라 비단길의 역사는 단순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흐름을 움직이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한 희생을 이해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으로 빛나지만 그 빛 뒤편에는 언제나 익힌 이들의 그림자가 짙게 존재하기 마련이죠. 진정한 역사의 의미는 바로 그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